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SK그룹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SK그룹이 이 바이오 사업을 이 SK 지주 회사 쪽하고 SK 디스커버리 쪽하고 별도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그 SK 바이오팜은 SK 그룹 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SK 팜테코라는 회사는 이 SK 바이오팜이 개발한 신약을 CDMO 하는, 즉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 공장입니다. 그리고 SK 디스커버리도 기존부터 SK 케미칼 통해서 이제 생약 천연물 신약 같은 것도 개발해 왔고, 특히 그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백신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K 플라즈마에서 혈액지제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SK 케미칼 내에 있는 천연물 신약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다가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SK 케미칼 내 천연물 신약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이 백신 쪽에 더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바이오 업체를 보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을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는 대부분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상품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좀 업력도 됐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이 세노바메이트라는 이 뇌전증 치료제를 혁신 신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미국인들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SK 바이오팜의 그러니까 형 캐시카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세노바메이트는 이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래서 뇌전증 혁신 신약으로 의사들이 처방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뇌전증에 대한 다양한 뇌전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병증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 뇌전증 혁신 신약으로 시장 자체를 넓혀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향후 EU와 또 이제 동북아에서 노인과 많은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뇌전증 혁신 신약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FDA의 승인을 받고 이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인 것은 이 SK 바이오팜의 이 신약 개발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의 97.4%가 세노바메이트에서 나오고 있고, 이 세노바메이트를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판매 허가를 받고 FDA의 승인을 받고 판매하면서 이런 임상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 등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판매 허가를 조만간에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북아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시장에서 FDA의 승인을 받고 미국인들 대상으로 판매가 된 신뢰할 수 있는 신약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서도 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금 매출 외형은 뭐 지난해보다 3분기보다 확실히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지난 3분기보다는 확실히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해서 이런 실적을 만든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돈을 받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은
당장은 이게 뭐 조 단위로 하거나 했을 때 그 조 단위로 한다는 것에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입금될지는 향후 연구 개발에 대한 진척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이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이전에 대한 이 수익 부분은 좀 유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SK 바이오팜처럼 자체 개발한 신약을 갖고 미국 FDA 같이 그 이런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약의 효능에 대한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런 FDA의 승인을 받고 또 의사들의 처방으로 이런 매출까지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이제 그 세노바메이트가 제대로 된 이 뇌전증 신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우리나라 신약 후보물, 그러니까 우리 신약 개발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을 했고,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단계를 독자적으로 해내는, 그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 독자적으로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많이 들기도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임상 2상이나 3상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임상 1상을 끝내고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교적 헐값에 이런 기술들을 받아가서 자기들이 이제 그 이런 우리 그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이런 연구 개발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SK 바이오팜은 이러한 신약 개발을 독자적으로 해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노바메이트를 진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SK그룹이 전체 지분의 64%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번에도 상장 초기에 10만 원대가 넘어가면서 SK 쪽에서 블록딜로 지분을 추가적으로 또 이 시장에 갖다 팔은 적이 있는데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50% 플러스 한 주가 넘어가는 그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블록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긴장을 할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도 그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이 블록딜 매각을 통해서 이 현금 투자금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수니타 미스라 SK 라이프 사이언스, 이 SK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이 SK 바이오팜이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을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판매하기 위한 법인으로 미국에서 만든 그 임상을 하는 그 업체이면서 또 한편으로 판매 법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상개발 부사장으로 있는 이 수니타 미스라라는 그 SK 라이프 사이언스의 부사장이 에스코프리, 이 에스코프리는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상품명입니다. 이게 이제 그 SK 바이오팜에서 개발할 때는 세노바메이트라고 했지만 미국에서 판매할 때는 에스코프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 에스코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뇌전증에도 다양한 그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별명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별명들에 대해서 임상적인 데이터를 그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K 그 FDA에서 추가적인 승인을 받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다른 나라, EU나 일본, 중국 이런 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FDA의 그 임상 데이터들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SK 바이오팜이 그 한국에서 이 뇌전증 세노바메이트를 만들어서 미국 법인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에 수출을 하면 이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이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유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마다나 하여튼 반기마다 이 SK 바이오팜이 미국으로 SK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이 세노바메이트를 수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또 10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10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쉽게 못 움직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블록딜로 매각된 게 10만 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추가적인 이 블록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 달 들어와서 이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급락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SK 바이오팜의 개별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이 시장 전체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측면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주가 폭락을 회복을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이제 그 윤석열의 이런 그 비상계엄이나 또 탄핵 이런 것들에 한 발 떨어져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여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 종목은 경기 방어주 같지는 않지만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팜도 이제는 이 캐시카우인 세노바메이트라는 확실히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확실한 수익처가 있는, 수익 상품이 있는 그런 회사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SK 바이오팜의 이 적정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 실적을 반영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의 이 판매처를 미국에서 일본과 중국으로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이 노인구가 많고 이런 뇌전증에 대한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훨씬 넓어진다는 건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SK바이오팜은 길게 보면 지금 주가에서 실적을 동반한, 특히나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적주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